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9살의 남편을 잃고 새 아이와 함께 궁궐에서 쫓겨나 일개 평민의 신세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 보통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야망을 품었던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시간에 아들의 글 공부를 점검했고 절망할 시간에 권력의 지형도를 그렸습니다. 조선판 스카이캐슬의 원조이자 성군 성종을 만들어낸 설계자. 오늘 주목한 인물은 바로 인수대비 소해왕후 한씨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조선 최고의 권좌에 올랐는지 그 소름 돋는 12년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인수대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 좋게 세자빈이 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문인 청주 한씨는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모 2명은 무려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시절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가 국력의 전부였던 시기였죠. 황제의 처가 식구였던 한씨 가문의 위세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인수대비의 아버지 한학은 명나라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외교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인수대비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눈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한글뿐만 아니라 한문에도 능통했고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탐독하며 남성 못지않은 지적 카리스마를 갖추게 됩니다. 세조가 자신의 큰아들인 의경세자의 짝으로 그녀를 낙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가문이 가진 국제적 배경과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범상치 않은 총명함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조선의 안주인이 될 꿈을 꾸며 화려하게 입걸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인 1457년, 그녀의 남편이자 조선의 희망이었던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당시 인수대비의 나이는 고작 19. 품 안에는 갓 태어난 셋째 아들 훗날의 성종인 자을산군을 포함해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세자비는 더 이상 궁궐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새 아이를 데리고 궁궐 밖 사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수많은 상궁 대신 몇 명의 하인과 함께 좁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씨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덕을 보려던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설계할 준비가 된 전략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인수대비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당시 세조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녀의 아들들은 이미 밀려나 있었습니다. 시동생인 예종이 즉위했고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수대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성종이 될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붙잡고 매일 밤 엄격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판 스카이캐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신하들을 압도하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졸면 찬물을 떠다 발을 씻기며 책을 읽게 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궁궐 밖에서도 정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세 중의 실세, 한명회를 주목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둘째 아들과 한명회의 딸을 혼인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이 정략 결혼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궁궐 밖의 과부가 조정의 권력자와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1469년 11월 28일 조선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위한 지 고작 14개월, 정열적이었던 젊은 왕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고작 4살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갈팡질팡하던 그 시각, 궁 밖 사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인수대비 한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12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상 그녀의 아들들은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큰아들 월산대군은 몸이 약했고 둘째 자을산군은 예종의 아들보다 서열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인수대비의 정치적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그녀는 미 시어머니 정의왕후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실세 한명회와 거대한 삼각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종이 숨을 거둔 바로 그날 정의왕후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원자가 너무 어리니 자을산군을 왕으로 세우겠다. 대신들이 당황할 틈도 없었습니다. 한명회 강력한 지지 아래 13세의 소년 자을산군은 그날 오후 바로 궁궐로 압송되듯 들어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왕후의 결정이라 믿었지만 역사가들은 압니다. 이 정교한 시나리오의 진짜 작가는 12년 동안 아들을 갈고 닦아온 인수대비였다는 것을요. 드디어 12년 전 과부의 몸으로 쫓겨나듯 나갔던 그 길을 따라 그녀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세자빈이 아닌 왕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가마 안에서 창밖을 보던 그녀의 눈에는 어떤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자신을 버렸던 궁궐을 다시 정복하러 가는 여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차가웠습니다. 인수대비가 궁에 들어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연회도 친정 식구들의 매관매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조선 여성들의 도덕 교과서인 내훈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학문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고 예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운다. 그녀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성종을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 키워냈고 그 결과 조선은 성종대에 이르러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군 성종의 뒤에는 밤마다 아들을 채찍질하며 공부를 점검했던 인수대비의 지독한 교육열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는 곧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큼 완벽하지 못한 이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 가시처럼 박힌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패비 윤씨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 성종을 움직여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이 손자 연산군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녀는 조선을 가장 번영시킨 성군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을 잉태한 비운의 할머니가 되고 맙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았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그 결벽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핏줄들과 원수가 되어야 했던 고독한 권력자. 그것이 인수대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19세의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조선의 안주인 자리를 되찾아낸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가문을 멸문 위기에서 구하고 아들을 성군으로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궁궐을 피로 물들인 냉혹한 권력가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녀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성종도, 그리고 우리 역사의 수많은 기록물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식과 지혜를 무기로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섰던 여인. 비록 그 끝은 손자 연산군과의 비극적인 대립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집념과 에너지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고 공부하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12년의 인고를 견뎌낸 인수대비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조언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만난 한국사가 준비한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인한 여인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녀에게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그녀의 비정함에 고개를 젓게 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